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진장수는 한현성으로부터 진수지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진수지를 설득하여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마당집을 찾아갔는데 진수지와 진장수가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최선영은 진수지가 수경이라는 것을 알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였습니다. 이렇게 수경이를 가까이 두고 같이 밥 먹고 일하고 지냈으면서도 그동안 알아보지 못했다니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딸을 몰라본 것이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진수지의 망토와 찢어진 사진을 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최선영은 자신만의 감정에만 빠져서 진수지가 왜 아라에게 독한 말을 했는지 수수경당과 미역국을 왜 싫어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성격이 모나고 입맛도 까다로운 진수지만 탓했었는데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어 진수지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최선영 자신을 향한 울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경이를 찾은 기쁨과 죄책감이 밀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최선영은 강정순에게는 말하지 않고 강우창에게 진수지가 수경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엄마에 대한 원망만 가득한 수경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도저히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렵기만 하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최선영이 먼저 진수지가 딸인 것을 알아차렸으니망정이지 진수지가 먼저 최선영이 엄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진수지의 원망은 더욱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진수지뿐만 아니라 진수지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진 채우리 역시 충격이 클 것이라 생각한 최선영은 자신의 존재 때문에 채우리와 진수지 사이에 어떤 문제나 생기지 않을지가 더 걱정이었는데요. 최선영이 강우창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을 때 진수지는 채우리와 함께 캠핑장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해마다 윤가림과 함께 캠핑장을 찾아 생일을 보냈었는데 유명세가 있는 자신의 생일에 마음껏 웃고 행복할 자신이 없었던 진수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토피처가 필요했었고 1년 중 자신의 생일이 가장 우울하고 견디기 힘든 날이었던 진수지는 이번 생일만큼은 채우리가 마련한 소소한 이벤트로 마음이 치료돼 가는 중이었습니다. 채우리는 진수지가 앞으로 생일을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할 수 있게 늘 옆에서 함께 해주고 좋은 추억을 쌓게 해주겠다며 진수지를 위로하였고 진수지는 채우리가 있어 행복한 자신을 보다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강우창에게서 빌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두 사람은 예기치 못하게 밤을 지새우게 되었고 채우리가 마음의 안식처가 된 진수지는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며 마음의 생채기를 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수지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엄마를 같이 찾아주겠다는 채우리의 제안에도 진수지는 수십 년간 자신을 찾지도 않은 엄마를 이제는 내가 버리겠다면서 마음속에 죽은 사람이 된 엄마를 찾지 않겠다고 하였고 진수지에게 자신이 엄마라는 말을 하려고 밤새 기다렸던 최선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하여 죽을 끓여온 진수지를 앞에 두고 진수지의 본심이 정말 엄마를 찾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던 최선영은 갑자기 걸려온 장윤자의 전화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장윤자는 진수지가 원해서 최선영의 호적에서 빼내달라고 했다면서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말하여 최선영은 진수지가 정말 자신을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장윤자는 과거에 최선영에게 했던 짓이 발각이 되며 이혼당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진장수에게 소송장이 들키지 않게 숨겨왔었는데 진장수는 최선영이 보낸 소송장을 보고 놀라 법원에 가서 내용을 확인하였고 박복선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 진장수와 박복선은 이미 과거에 장윤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최선영이 위자료만 몰래 챙기고 진수경을 버리고 간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다시 딸을 찾겠다는 거냐며 내막도 모르고 최선영에게 화만 날 뿐이었습니다. 최선영 역시 장윤자에게 한두 번 배신을 당해본 것이 아니기에 진수지가 엄마를 호적에서 지워달라고 했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진수지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에 진수지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벌을 받든 용서를 받든 순리에 따르자고 맘먹었는데 때마침 진장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만나자고 하였고 최선영은 따로 만날 것이 아니라 아예 진장수 집으로 가서 가족들 모두 앞에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58화에서 최선영은 박복선과 진장수 앞에서 자신이 왜 수경이와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낱낱이 밝히게 되는데요. 이제 더 이상 변명과 거짓말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장윤자의 실체를 알게 된 진장수는
장윤자를 집에서 내쫓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진장수의 집에 들어선 최선영에게 박복선은 이게 누구야? 수경애미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으면서도 어떻게 연락 한 번은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수경이를 보겠다고 뻔뻔하게 들어와? 하며 화를 내었고, 진장수 역시 정말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수경이가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호적에 올리고 싶어서 찾으려나 본데, 나 수경이 당신한테 못 보내. 아니 안 보내. 수경이도 지 가슴에 못 박고 도망가서 잘 살다가 이제야 나타난 엄마를 뭐가 좋다고 따라 나서겠어. 진장수의 말에 박복선도 맞장구를 치며 그래 수경애미야, 우리는 너한테 할 만큼 다 했다. 수경애비가 나영애미 만나서 도영이를 낳아서 내가 손주의 눈이 돌아서 너한테 매정하게 하기는 했지만 나한테는 다 같은 손주라 이쁜 건 어쩔 수 없었고, 수경애비도 너한테 지은 죄가 있어서 위자료도 그만큼씩이나 챙겨줬는데 너는 돈만 달랑 챙기고 수경이를 나 몰라라 하고 다시는 안 나타났잖아. 너도 수경이 앞에서는 떳떳지 못할 텐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러는 거냐. 박복선의 말에 최선영은 기가 막혀서 위자료라니요? 저한테 무슨 위자료를 주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왜 수경이를 버려요? 다시 수경이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건 저였는데 장윤자가 수경이한테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저 모르게 다들 이민을 가버리고선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제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증거를 보세요. 이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그러자 진장수는 장윤자를 보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봐 나영엄마, 당신이 수경엄마가 위자료 훔쳐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어? 당신이 챙긴 거야? 수경엄마가 바람이 나서 수경이를 보러 오지 않는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하며 캐물었고, 장윤자는 사색이 되어 진장수에게 아니야 나 그 돈 안 건드렸어.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그리고 엄마가 집 나가서 안 돌아오는 수경이를 내 자식처럼 키우려고 엄마를 잊게 하려고 냈다는 수경이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진장수는 나 당신 말 못 믿겠어. 어서 수경엄마한테 사과해. 그러자 장윤자는 내가 사과를 왜 해? 나 못해. 나는 그동안 맘 편히 산 줄 알아? 나도 맘고생할 만큼 다 했고 언니한테 미안해서 수경이를 의사 만들고 잘 키워놨어. 언니가 그때 내 입장 됐으면 하자. 최선영은 장윤자의 뺨을 때리며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그 언니 소리 하지도 마. 네가 나영이랑 어렵게 사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한 내가 등신이었어. 너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지옥 속에서 살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 수경이가 원해서 내 호적에서 나갔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법원에서 만나자. 너한테 받은 만큼 이제 내가 다 돌려줄 거니까. 하며 최선영은 화를 내고 진장수와 박복선에게 저 수경이 다시 찾을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라고 말하며 나가버립니다. 진장수는 자신이 장윤자와 바람이 나서 최선영과 이혼한 것도 죄스러워 죽겠는데 장윤자 때문에 최선영과 수경이를 갈라놓았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박복선은 집안에 사람이 하나 잘못 들어오면 3대가 망한다더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어디서 이런 불효시가 들어와 우리 집안을 들쑤셔 놓은 게야?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대체 왜? 하며 장윤자에게 매질을 하여 달려들었고, 진장수도 장윤자의 물건을 모조리 꺼내어 나가 짐 가지고 나가 얼른 앞으로 이 집에 발들여 놓을 생각 꿈에도 하지마. 당신과 나는 이제 남남이야. 그러자 장윤자는 왜 이래? 선영 언니랑 산 날보다 나랑 산 날이 더 많은데 횟수로 따지면 내가 조강지처나 다름없고 우리 나영이 도영이 엄마인 나를 이렇게 내쫓아도 돼? 당신도 나 좋다고 선영 언니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나를 내쫓는다는 게 말이 돼? 나영 아빠 제발 나 용서해줘. 그러자 진장수는 어서 안 나가? 자꾸 찰거머리같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끌고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해. 위자료도 당신이 챙긴 거 맞잖아. 하며 장윤자를 집 밖으로 내쫓고 진도영은 장윤자를 따라 나가 도대체 엄마 왜 그러셨어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갈 데도 없으시면서. 하며 걱정을 합니다. 진장수의 집에서 돌아온 최선영은 대문 앞에서 진수지의 유치원 가방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설마 수경이가 버린 거야? 하며 당황스러워하는데요.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다 버린 것을 보니 진수지가 채우리에게 엄마를 더 이상 찾지 않겠다고 하던 말이 진심이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파옵니다. 최선영은 진수지가 버린 물건들을 다시 챙겨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가 소중히 안으면서 수경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네가 얼마나 속이 쓰라린 세월을 보냈는지 감히 안다고 말하기도 죄스러워. 그렇지만 이 엄마가 네 마음속에 맺힌 멍을 다 사라지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수경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진수지는 엄마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엄마에 대한 기억을 다 지우기로 마음먹고 노란 망토와 가방을 버린 것이었는데요. 날 찾지도 않는 엄마를 기다리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벗어나 생일 이후로 채우리와 더욱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가고 있었던 진수지는 마당집에 병원 동료들이 식사를 하러 왔다가 채우리와의 다정한 모습이 들키게 되고 병원 동료들은 이제서야 그동안 채우리가 왜 그렇게 칼퇴를 했었는지 알게 됩니다. 모영수는 800에 해주고 싶다던 사람이 진선생이었어? 하며 놀렸고 윤가림은 혹시 진수지 생일 때 캠핑장 위치 물어본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냐면서 그동안 진수지를 꽁꽁 숨겨놓고 우리를 왜 애타게 만들었냐면서 툴툴거리면서도 진수지 옆에서 채우리가 든든하게 지켜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모영수는 진수지가 생각보다 밝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진수지에게 병원 복직을 제안하였는데요. 채우리를 통해 진수지가 페이닥터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을 아는 모영수는 먼데 가지 말고 익숙한 해들 병원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권유를 하였고 진수지는 자신이 해들 병원을 떠날 때 일으킨 무리를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아직은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서 주저하였습니다. 모영수는 그래. 남은 문제는 딱 하나. 그 동영상의 진위만 밝히면 문제 없는 건데 말이지. 그 출처를 꼭 밝혀내야 해. 우리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진 선생은 아무 걱정 말고 복귀 준비나 해. 나는 진 선생 같은 명의를 다른 병원에 뺏기는 건 싫어. 안 그래 채우리 선생? 하며 채우리에게 진수지를 동료로서도 여자로서도 꽉 잡으라는 눈짓을 주었는데요. 채우리 역시 진수지가 다시 해들 병원으로 돌아와 진수지의 진료실에 다시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진수지는 가족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사는 곳이 어디인지 다 알려진 상황에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게 되자 오히려 숨어서 혼자 있는 게 편했던 시간들보다 더 홀가분함을 느끼게 되었고 모영수의 제안대로 해들 병원에 복귀해도 채우리만 옆에 있다면 공황 장애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납니다. 한편 진나영은 김마리가 수면제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을 때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시켜 일기를 모면하게 해준 덕분으로 한현성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고 두 사람은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하였는데요. 한현성과의 달콤한 데이트 현장을 전해 같이 일하던 PD의 눈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진나영은 숨막꼭질 PD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기에 진수지를 파멸시킨 동영상 속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것과 자신이 진수지와 자매관계라는 것이 한현성에게 들키면 지금껏 한현성을 유혹하기 위해 벌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에 PD에게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차갑게 대하였습니다. 숨막꼭질 PD는 진나영이 리포터 시절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진나영이 신분 상승이라도 한 건가 싶은 호기심에 반갑게 인사를 하였는데 얼음장 같은 태도로 진나영이 무시를 해버리자 와 누구 덕분에 리포터라도 하면서 먹고 산 줄은 모르고 나보고 사라져 달라고? 이봐 진나영 네가 뭘 잘 모르나 본데 네가 만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입만 한번 뻥긋하면 너는 나락가는 건 시간 문제야. 너의 실체를 저 사람은 알고나 있는 거냐? 하며 비아냥거렸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현성씨? 방금 현성씨라고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아 맞다 해들재단 아들이 한현성이잖아? 설마 진나영이 만나는 사람이 그 한현성은 아니겠지? 진나영 뭐 볼 거 있다고 만나겠어? 하며 반신반의합니다. 김마리를 구해준 은인이 된 진나영은 매일 김마리의 병실을 찾아와 돌봐주는데요. 진나영의 정성에 김마리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한현성과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한진태는 아무리 그래도 한현성의 짝이 되려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단면만 보고 무조건 좋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김마리에게 적당히 선을 그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김마리는 평소 같으면 당신이 사랑에 대해 뭘 알아요? 30년 동안 해들 병원을 차지할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현성이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말고 현성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겠지만
자신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 한진태가 최선영을 보러 마당집에 가지도 않고 자신의 옆에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간호해주는 것에 감동을 하여 그래도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어쩌다가 지금은 서로 물어뜯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인지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알 수 없는 지난 세월이 야속하여 눈물을 찢습니다. 김마리는 마음속으로 한진태에게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30년 동안 일해온 해들 병원이 아니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놓치기 싫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증오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정말 당신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발 그 여자한테 가지 말고 지금처럼 내 옆에 계속 있어줘요.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제발 하며 말합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속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른 채 김마리의 손만 잡고 있을 뿐입니다. 늘 찬바람만 불던 부모님이 이번 계기로 다시 화해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한현성은 이게 다 릴리씨 덕분이라며 진수지는 다 잊어버린 상태였는데요. 모영수에게서 김마리가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채우리는 한현성이 진수지일과 더불어 여러가지 일로 마음쓰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도 흰때는 베프였는데 지금은 자신을 절대 안 보고 싶겠지만 병문 안차 김마리의 병실로 향했고 병실 안에서 한현성과 김마리와 진나영이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수지에게 퇴짜를 당하고 김마리도 쓰러져 우울해 있을 줄 알았던 한현성이 진나영과 대화를 하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싶어서 채우리는 돌아서 나오는데요. 그새 진나영과 사귀기로 한 거야? 진나영은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진나영은 굳이 왜 언니의 전남친인 한현성을 만나는 거야? 하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58화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58화에서 최선영은 진장수의 집을 찾아가 장윤자가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모두 폭로하여 장윤자는 진장수의 집에서 쫓겨나고 진수지는 이제 엄마 따윈 생각하지 않겠다며 어릴 적 물건을 다 버리고 맙니다. 진수지가 버린 물건을 다시 주워 간직한 최선영은 진수지에게 마음속의 상처를 다 지워주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진수지는 채우리와 직장 동료들에게 힘을 얻어 해들병원 복직을 꿈꿉니다. 진나영은 한현성과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하였지만 예전에 같이 일하던 PD의 눈에 띄어 한현성과의 교제에 예기치 않은 난관에 직면하게 되고 채우리는 한현성이 진수지는 다 잊고 진나영을 만나고 있는 것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채우리는 한현성에게 어머니가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힘드시겠다고 위로를 하자 한현성은 그쪽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차갑게 말하였고 채우리는 그럼 신경 쓰게 하지를 말라고 말합니다. 한현성은 진수지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냐며 내가 그쪽 신경을 건드리던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내었고 채우리는 한현성에게 혹시 진나영 씨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자 한현성은 진나영이 누구야? 내가 누굴 만난다고 헛소리야? 하자 채우리는 저 사람이 진나영 씨인데 이름을 몰라요? 저 사람은 진나영. 바로 진수지 친동생이죠. 저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걸 보니 한현성 당신이 정말 걱정되고 신경 쓰입니다. 채우리의 말에 한현성은 멀리 김마리와 웃고 있는 진나영을 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냅니다. 한현성은 채우리에 의해 진나영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